어제 검사 탄핵 청문회 얘기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탑10이 끝나고요. 그런데 저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저녁 사이에 눈에 띄는 공방 하나가 펼쳐졌습니다. 뭐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과거 변호인과 접견하며 나눴던 대화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요. 여기에는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남 의혹 등을 폭로하겠다고 하자 두렵다고 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더 말씀이 크고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변호사 되나? 아니, 그것도 있고 1심 재판도 있고. 그러니까 로비를 했다? 무죄 나올 때. 로비했다? 네, 그 변호사비 대납도 있고.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비 대납했고. 저를 통해서나 혹은 뭐 김용을 통해서 이 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또 특히 저희가 이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전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냈다. 근데 그게 변호사한테 나오고 좀 달라요.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과정을 좀 알아요. 네. 좀 사실을 굉장히 두려워요. 변호인에게 은밀히 자신의 걱정을 토로하는 내용이고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과 김영태 변호사가 간 대화하고 본인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제 목소리 맞습니다. 저 녹취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제보 받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도 거짓말하니까 제보 받았습니다. 참 아니 지금 주연님 저 녹취를 틀려면 전부 다 트세요. 저렇게 부분만 짜집게 해가지고 꼭 검찰이 하는 행태처럼 하시네. 뭐가 두려우세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뭐가 두려우세요? 주진우 의원님은 발언 시간 끝났어요. 발언하지 마세요. 발언하지 말라고요.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길게 들어봤습니다.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비 대납했고 사실은 굉장히 두렵다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저 녹음 파일 내용인데 먼저 오랜만이어서 한번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다시 한번 상기를 한번 시켜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최고의 로펌 변호사 한 30명 정도에 가까운 변호사를 썼는데 본인은 수임료를 한 2억 5천만 원 썼다고 밝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최고 로펌 변호사를 그 2억 5천으로 가능하냐? 그 누가 대신 납부했다고 하느냐?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걸 대신 내줬다. 이렇게 의심하는 게 바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 대납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왜 굉장히 두렵다고 얘기한 겁니까? 어제 아마 정청래 위원장은 뭔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뭔가 검사들로부터 여러 가지 회유를 받았다는 걸 좀 더 폭로하기 위해서 저 청문회를 연 것 같은데 오히려 혹 떼려다가 혹 붙인 것 같습니다. 자, 이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처음 재판 초기에는 변호인을 전관 변호사를 썼어요. 그러다 잘 아시겠지만 그 부인이 재판정에서 여러 가지 소동을 벌인 이후에 갑자기 해촉이 되고 새롭게 선임된 사람이 바로 김영태 변호사입니다. 이 김영태 변호사는 민변 회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과 즉 김영태 변호사와 이화영 지금 전 부지사의 대화 내용입니다. 지금 내용인데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지금 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여러 가지 지금 변호사비 대납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에 즉 2심과 대법심리 과정에 김성태 전 회장이 로비를 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김영태 변호사가 그 변호사비 대납은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변호사님이 알고 계신 것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뭐냐면 김성태 이 쌍방울 회장이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2심, 즉 잘 아시겠지만 선거법 재판 2심이 벌금 300만 원이 나왔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무죄가 됐습니다. 자, 그 재판에 법원에 실제로 김성태 전 회장이 뭔가 로비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알려지면 굉장히 무섭다,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이야기가 첫 번째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즉 이재명 대표의 어떤 외곽 조직, 광장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게 이해찬, 조정식 이런 분들이 개입된 조직인데 이 조직에
김성태 전 회장이 뭔가 자금 지원을 했다라는 의혹이 이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이 변호사비 대납 문제는 수사가 그렇게 좀 진전이 되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게요. 근데 이 증언을 보면 실제로 이 당시에 쌍방울이 대거 전관들을 갖다가 사회이사라든지 고문으로 채용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재명 대표 변호인으로 들어간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그런 걸 이루어졌고 거기에 더 나가서 법원에 뭔가 로비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다면 과연 이런 이야기의 실체가 뭘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즉각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관련된 사건에 대한 이제 고발 조치를 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즉 그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실체가 파악되지 않았던 김성태 전 회장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에 대한 로비 문제, 예. 그리고 강장이라는 사조직에 대한 어떤 지원 문제, 이 문제가 어제 오후에 이 주진 의원의 폭로를 통해서 새롭게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를 김성태 전 회장 호주머니에서 대신 내줬다. 이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잖아요. 그 사용주 대변인 어제 저거 검사탄핵 청문회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뭐가 두렵다는 겁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는? 뭐 발언 내용만 들여다보면 김성태 전 회장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다. 이거 무슨 팩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다가 아니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김성태 회장이 검찰과의 협잡을 통해서 사실상 1심에서 본인도 김성태 회장의 어떤 증언을 통해서 9년 6개월이라는 아주 중형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협잡이라고 하기엔 1심에서 중형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일단 말씀하십시오. 그렇죠. 이화영 예. 전 부지사의 주장을 얘기를 해야 되죠. 예. 그래서 김성태 회장 자체가 여러 가지 지금 청문회도 마찬가지예요. 검찰의 회유가 당해서 김성태 회장이 본인은 유리하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해를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언들을 검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뭐 따지고 보면 애초 이 쌍방울 사건 자체가 검찰이 들여다봤던 게 변호사비 대납이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변호사비 대납 자체가 못 끌어내니까 증거도 없고 증언도 없다 보니까 대북송금으로 가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결국에는 지금 검찰의 회유 자체에서 김성태 회장과 그다음에 그 변호사 누구죠? 김영태 변호사 비슷합니다, 이름이. 그래서 그분과의 대화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괜히 얘기를 하는 것들이 더 큰 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자체에서는 이거를 변호사비 대납 건으로 한 번 더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 수사를 받게끔 하려는 어떤 고발 조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제 그 검사 예. 탄핵 청문회에서의 증언 자체가 과연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제가 늘 말했습니다. 검사 야당이 탄핵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검사 제가 탄핵 청문회를 했다는 지금 이 말씀이세요? 시점에서는 예. 굳이 검사 탄핵 청문회가 득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시점상 옳지 않다라는 제 말을 좀 들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좀 아쉬움도 조금 있습니다. 갑자기 기승전 자기 자랑을 하시네요. 뭐 일단은 좀 자기 자랑을 했지만 예, 예. 일단은 어제는 제가 봐서는 도움될 게 별로 없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오전 때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뭐 이른바 누군가는 일방 주장, 편파 중계식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중형을 받았음에도 본인 목소리를 막 냈는데 오후에 저녁 즈음에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게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 이재명 재판 도와줬다는 거다. 변호사비 대납. 아니 그것뿐 아니라 법원에 로비도 했고 변호사비 대신 내주기도 했고 사실은 굉장히 두렵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왜 변호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과거 민주당 경선 때도 불거졌었습니다. 본인의 선거법 재판 3년에 걸쳐서 계속됐고요. 30명의 호화 변호인단이 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임료가 무료도 있었다는 것이 보도가 돼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 수임료는 이재명 후보 사비로 1억 원 안 되는 돈을 썼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사비라면 본인이 아실 거고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당장 구체적 금액을 제가 계산하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이 다시 뭐 들여다보고 검찰도 들여다보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다시 실체가 밝혀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저 해당 녹음 파일에서 했던 얘기가 법원 로비도 나오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저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핵폭탄이 터진 겁니다. 핵폭탄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2018년 12월 11일에 기소가 됐어요. 그 경기도지사 그 선거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 이화영은 무엇이었는가? 부지사였어요. 이화영 씨가 2018년 7월부터 경기도 평화부지사였거든요. 그런데 기소가 돼서 대법원까지 그다음 파기환송심까지 로펌을 몇 군데를 선임했느냐? 1심에서 로펌 7군데 선임했습니다. 무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로펌 3개를 줄여가지고 4개만 선임해서 1심에서 무죄 받았으니까 항소심도 문제 없겠지 했는데 그런데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 당선 무효형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대법원에서는 무려 로펌을 몇 군데를 선임하냐? 9군데를 선임하는데 그냥 아무 로펌이나 9군데를 갖다 선임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제일 비싼 로펌이 어디입니까? 김앤장이잖아요. 김앤장에서도 제일 비싼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입니까? 대법관 출신이잖아요. 예. 김앤장에 있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했고요. 그다음 5대 로펌 중에 하나인 화우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했고요. 예. 그다음 또 한결이라고 한 법무법인의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 선임했고요. 법무법인 양재의 최병모 특검도 선임을 갖다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 녹취록의 당사자가 김영태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예. 김영태 변호사가 법무법인 덕수였는데 그 법무법인 덕수의 김영태 변호사도 대법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변호했던 변호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봤을 때 제가 다 일일이 세봤더니 로펌 몇 군데 선임했느냐?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24군데 선임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얼마 썼다고 그랬느냐? 2억 4천만 원 정도 썼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로펌 한 군데당 1,000만 원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이거는 법조계에서 있을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 김앤장에서 무슨 대법관이 나섰는데 1,000만 원을 갖다가 받습니까? 예. 이건 말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뭔가가 변호사비 대납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했었는데 예. 사실은 김성태 회장 귀국한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보다도 훨씬 더 큰 쌍방울의 대북송금 관련된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변호사비 대납 문제가 좀 묻혔을 뿐이지 좀 굉장히 찜찜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드디어 그 나오지 말아야 될 이야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법원 로비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뭘 의심하고 있습니까? 김만배가 대법원에다가 로비해가지고 대법원에서 무죄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차에 녹취록이 터졌으니까 괜히 쓸데없는 짓을 민주당이 해가지고 저 청문회 통해가지고 핵폭탄이 터졌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검사 탄핵 청문회를 정영진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핵폭탄, 서영주 대변인 본인 말 듣고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셨어요. 오늘 김기현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방아쇠가 될 거다. 이재명 대표 관련 폭로 녹취록 이화영 전 부지사의 처벌 피해가겠다고 검사 탄핵 청문회 무리수다. 이미 게임 끝났다고 하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좀 중간 정리를 해보면 근데 이게 좀 여러 가지 갈래가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도 직관적으로 안 와닿으셨을 텐데 이거 변호사비 대납은 일종의 마녀사냥으로 이재명 대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검찰이 징역 3년 구형한 것도 이재명 대표의 과거 재판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증인에게 시켰다는 혐의고 이재명 대표 과거 재판 과정에서 왜 일단 이것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이 녹음 파일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논란거리와 의혹이 있다고 판단을 할까요? 근데 결국 이제 쌍방울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 보면 일단 이재명 대표가 뭔가 어떤 큰 역할을 해야지만이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인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10대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도와줘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대북 사업들을 이제 이뤄내야 되는 그런 큰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쌍방울은요 굉장히 기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회사, 그다음 항공사까지도 인수하려고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결국은 본인의 뒷배가 되어줘야 될 사람이 결국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실제로 뒷배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에 따라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정혁진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김만배 씨와 그다음에 이제 김성태 회장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돈 거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 거래가 두 사람 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구조라는 것이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김성태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김만배 씨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소유했던 회사의 많은 사회 이사나 고문들 중에서 보면 전현직 지금 이 정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대로 상당수가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을 합니다. 자, 이런 관계이다 보니 마치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뒷배를 봐줬던 그런 어떤 김성태 회장의 역할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 2심에서 300만 원의 벌금이 났지만 당시에 대법원에서 5대 7로 결국 무죄로 파기환송이 됐지 않습니까? 당시 권순일 대법관이 굉장히 그 앞장서서 이 토론회 과정에서 나왔던 이런 작은 거짓말은 뭐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어떤 희한한 법리를 계속적으로 강조함으로 해서 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이후에 권순일 대법관이 실제로 천화동인 이 김만배 씨 회사에 몸담고 있으면서 1,500만 원씩 돈을 받았고 50억 클럽 사건이 있었고 뭐 이런 등등의 사건과 다 연결시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연결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고 그 핵심적인 고리를 어제 이 녹음 테이프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영태 당시 변호인이 그건 뭐 다 알고 있는 건데라니까 아니 변호사님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큽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아마 이런 어떤 큰 고리를 이야기하지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녹음 파일만 뭐 미뤄 짐작한 건데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고비가 있었던 여러 재판들 뭐 특히 몇 가지 해서 김성태 전 회장에게 손을 빌려서 뭔가 거기서 제기를 했던 거 아니냐. 그게 돈이든 뭐 법원 로비든 이런 의혹들을 누군가가 짐작할 수 있는 녹음 파일 아니냐 이런 건데요. 장유 변호사님. 네. 근데 아까 화면 같이 보셨잖아요. 네. 주진우 의원과 그 이화영 전 부지사 대화 중에 주진우 의원이 계속 물어봐요. 뭐가 들어오셨어요? 뭐가 굉장히 들어오셨어요? 라고 했더니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저 녹음 파일을 어디서 구했냐만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반복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의미가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변호인 접견하는 건 헌법상 보장이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교도관도 입회하지 않습니다. 예. 당연하지만 녹음 녹화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했는지 주진우 의원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예. 이 부분 자기의 음성이 들어가는 거는 녹음을 하면 그거는 통비법상 불법이 아니지만 제3자가 언행을 하는 것을 녹음하면 도감청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입니다. 재판을 하더라도 불법 수집 증거는 현출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쓰이지 못합니다. 또 하나 지금 이화영 씨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편집이 돼 있죠. 그리고 그 맥락도 김성태 회장이 뭔가 트리거 역할을 할까 봐 두렵다라는 건데 김성태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 녹취만 들어서는 다소 불분명합니다. 김성태라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수사할 때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원래 이 수사의 처음은 이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북한으로부터 히토르를 단독 수입한다 어쩐다 해서 주가를 부양하는데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예. 그 부분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당신이 송금을 한 거 아니냐. 그때부터 어쨌든 검찰은 상당히 회유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게 되죠.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수사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리고 주진우 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불법 증거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니까 정확하게 그 수집의 근원에 대해서는 밝히는 게 책무일 겁니다. 다만 장윤 변호사도 아시겠지만 일단 1심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니라 김성태 전 회장 손을 들어준 건 일단 뭐 1심 재판부가 그런 판단했다는 건 주제의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어제 검사 탄핵 청문회 분위기가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일방 주장으로 다 휩쓸릴 것 같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반면에 이런 화면도 있었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왜 대북 사업의 대자도 몰랐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맨날 오해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대북 사업의 대자도 몰랐다면서요. 그러면 대북 의원님, 사업에 대한 제가 것은 알고 말씀드리는 있었지만 거는 방북 비용 2018년도 대납에 대해서 몰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12월 되기 말씀하셔야죠. 전까지는 저희는 대북 사업의 대자도 몰랐었습니다. 명확하게 그때는 위증하신 거고요. 아니 자, 의원님, 장경태 조용히 제가 하시고. 뭐 잘못해 갖고 왔습니까 여기에? 아니 저는 사실관계를 바꾸려고 엄영수 왔는데 증인. 필리핀에서 우리가 주는 70만 불을 들고 어떻게 밖으로 나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잘못된 거예요. 거짓이에요. 그 자리에 간 우리 비서실장이 바로 옆에 붙어 있었을 텐데 못 봤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아니 됐습니다. 아니 제가 자,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들어가세요. 본인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억울하게 예, 저도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 대납을 했다.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거짓말을 한 당사자들이 바로 당신들이에요. 내가 북에 가려고 해요. 내가 북에 가는데 쌍방울은 돈 대줄 일이 있어요? 어디에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그런 누명을 씌운다는 거예요. 다만 서영교 의원의 말에 첨언하자면 1심 재판부는 방북 비용의 대가, 방북 사례금이라는 표현도 분명히 썼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뭐 사실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과 야당 의원들이 저 보신 그대로 언쟁도 있었고 저희 채널에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녹음 파일에
광장이라고 하는 이해찬 전 대표, 조정식 의원과 관련돼 있는 비용을 김성태 전 회장이 됐다. 근데 이 말은 그 쌍방울의 돈이 이재명 대표에게만 흘러간 거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 어제 저희 채널A 단독 보도로 뒤늦게 알려졌어요. 네. 자, 우선 이 엄영수 씨가 원래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어제 오전에 안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오후에 이제 갑자기 나왔어요. 그럴 때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저분이 아마 막 이야기를 하니까 말을 못하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증인 채택할 때는 언제고 또 나와서 물어보면서 대답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참 희한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어제 이제 녹취록을 통해서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이제 이 법원에 대한 로비라든지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문제가 있었다면 또 하나의 이제 이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제 이해찬 전 대표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특히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는 어쨌든 간에 당의 어떤 주류, 즉 민주당의 어떤 핵심적인 주류를 우리가 등에 업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해찬 전 대표를 우리 진영에 데리고 오는 것이 가장 금속품이었다. 왜냐하면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주로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데리고만 북한에 갔고 이재명 당시 지사는 데리고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의 적통, 즉 전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해찬 대표를 이제 끌어와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찬 대표의 조직이었던 광장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해찬계의 어떤 하나의 조직인데, 여기에 이제 어떤 이 지원을 했는 이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이제 그 두 사람 간의 대화에서 나온 걸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광장이라는 조직에 쌍방울이 지원했으면 뭐 정치자금법 위반은 될 수 있을 거예요. 뭐 또 이게 불법적인 거라면. 근데 무슨 이야기를 이화영 부지사가 하냐면, 그런 정치자금법 위반 말고 실제로 뇌물 같은 것도 전달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이화영 부지사는 누구보다도 이해찬, 그다음에 이 김성태 이 두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왜 변호인한테 단순히 그냥 광장에 대한 어떤 이 자금 지원, 우리가 그때 수사 과정에서 나왔지만 당시에 뭐 이해찬 전 대표에 대한 사무실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말고 다른 뇌물에 대한 어떤 지원 문제도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본인이 직접 입으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수사 과정에서 저는 규명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서영주 대변인, 이것도 아까 뭐 이재명 대표의 관련, 정확히는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과의 녹음 파일에 등장했던 법원 로비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말고도 뭔가 쌍방울에서 조직적으로 이른바 이해찬계 의원들에게 돈을 댔다. 이런 부분 저희가 어느 정도 감안해서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 측 주진우 의원이 뭐 3자 녹취를 통해서 확보한 뭐 제보의 내용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특히나 국민의힘이 이걸 법적 조치를 통해서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또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또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안 좋은 좀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는. 그런데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도 말씀하기를 일단은 전체를 좀 보면은 좀 내용과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또 이제 새로운 논박이 시작됐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검사 탄핵 청문회가 정작 불러야 될 검사들이 나오지 않고 결국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만 나오면서 우리 민주당 쪽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공격 포인트를 가졌으나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방어 포인트에서는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어제 청문회가 정말 우리 민주당에 득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고요. 앞으로 검사 탄핵 청문회 부분도 명확하게 검사가 자기의 이 기소권을 남용하는 사람들은 불러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신중하고 좀 세밀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뭐 의도적으로 이걸 의혹 제기한 게 아니라 일단 주진 의원이 공개한 저 녹음 파일에 법원 로비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리고 앞서 만나봤던 그 여러 정치인들,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쌍방울의 조직적 로비 의혹까지 뭐 뒤늦게 불거졌기 때문에 뭐 유출 여부를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거 어디서 났냐라고 캐묻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도 뭔가 하나하나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알겠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비판 목소리까지 한번 그래픽으로도 만나봤고요.